7년 전 가족과 연을 끊고 집을 떠난 첫째 언니. 지난해 11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타투이스트인 남자친구가 언니 곁에 있었는데요. 재력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헌신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성격도 좋아서 요즘 말로 분위기 메이커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 모임을 주도해서 이렇게 다 같이 춤을 추는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데요.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당신들 언니가 내 돈 40억 원을 들고 도망쳤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후 가족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저 여성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네. 남자친구와 함께. 그렇습니다. 7년간 가족과 연을 끊었던 첫째 언니가 돌아온 건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첫째 언니도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같이 돌아온 건데 이 남자친구 직업이 타투이스트로 알려졌습니다. 재력도 있고 여성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당신들 언니가 내 돈 40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매들은 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언니한테 연락을 했고요. 근데 언니는 이제 문자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자신의 남자친구를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뭐 좀 이상하네요, 팀장님. 근데 더 수상한 뭔가가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한테 그 40억을 갖고 도주했다고 했는데 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금의 캐리어 40억이라고 한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과 박스 아니 그 라면 박스 하나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40억을 넣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의심이 갔기 때문에 계속 했더니 사실은 40억이 아니고 8억 정도를 가져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이제 가족이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찰한테 신고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결국적으로 가족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그 남성과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남성이 거짓 인적사항을 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아. 자기 인적사항을 숨긴다는 건 즉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찰에서 의심을 했던 거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 중인데 이 남성이 전화 끊은 다음엔 가족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왜 경찰한테 내 얘기를 했느냐라고 오히려 본인이 화를 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성은 정말 문제가 있는 남성인 건 확실한 거죠. 결국 남성이 체포가 됐네요. 그러게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실종된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허위로 가짜 신분을 제시했다라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찾아가서 체포를 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저 남성의 차 안에서 그 전화벨이 울렸던 거예요. 아.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를 해쳤던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결국 그 실종됐던 언니, 우리 남자친구 신고하지 마라는 말만 남기고 가족을 떠났던 그 첫째 언니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장군보살의 가스라이팅, 장군보살. 자, 이 남성이 여러 가지 역할을 본인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1인과 3역 정도 되겠죠. 일단은 이모 씨라고 자기가 이 사칭을 하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한 다음에 이 남자친구, 남성을 좋은 사람이다. 재력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중에 너 혹시 필요하다면 장군보살이라는 점을 보는 사람을 좀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다 직접 다 하는 거예요. 1인 3역. 1인 3역을 하는 겁니다. 아하. 장군보살을 끌어들여서 장군보살하고 통화를 하고 이 소개를 했고 결국은 그런 장군보살 등을 통해서 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됐고 그 가스라이팅이 이제 범죄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스라이팅까지는 뭐 오케이. 그 피해자를 어떻게 뭐 그 살해 현장으로 유인을 한 게 또 황당했다면서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면서 장군보살인 역할까지 했던 거잖아요. 이 장군보살은 게 뭐 무속인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정말로 큰 돈을 당신이 벌게 됐으니까 그 돈을 넣을 커다란 가방을 2개를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뭐 싼 거면 된다라고 했고 제일 큰 캐리어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을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면
부처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신묘한 일이 있을 것처럼 저렇게 해서 그 가방을 준비해서 그 살해 현장으로 갔던 거예요. 예. 그 지금 방금 보신 그 문자가 실제 그 이 남성, 그러니까 장군 보살을 연기했던 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항상 그렇죠. 우발적이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한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천영 죽일 때 목도 서서히 죽여야 되네. 그럼 뭐 화나가지고 세대 불렀냐? 화나가지고 죽이는 놈이 16일 날부터 15일 날부터 그거를 계획하고 캐리어 사고 보살이 약만 먹으면 편하게 부처를 본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화나서 죽였어? 앞뒤가 맞냐? 화났어. 전부터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금 가해자가 서로 지금 대화를 한 걸 들으신 건데, 그렇죠. 이거 약간 뭐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기도 하고. 적시 오락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핑계를 대는 건데 실제로 웃기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저 장군보살 사칭해가지고 그 보살님하고 어머니 만난다고 해놓고 나서 약을 먹으라고 해놔가지고 잠든 거를 목을 졸라 사망케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히 큰 가방, 캐리어 가방을 2개를 준비했어요. 무슨 얘기냐?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가방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이 아니고 기히 준비 계획된 것을 실행했던 거고 그 실행했던 내용을 지금 가져가고 할 때는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자기가 장군무살을 빈자했다고 하는데 뭔 장군무살입니까? 처음부터 이 여성을 그 쉽게 얘기해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을 뺏은 다음에 사망 즉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피해 여성, 이제 숨진 고인에게 캐리어와 그리고 집을 계약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해돼서 들어갈 그 캐리어를 손수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고 정말 잔악무도한 짓입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가해자, 이 타투이스트라고 했던 사람, 다른 가족에게도 마술을 뻗으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이 남성이 정말 병적인 게요. 자신의 여자친구의 막내 동생한테도 흑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한테도 장군 보살인 척하면서 연락을 한 건데요. 언니가 바람이 날 거다. 당신의 짝은 형부다. 그러니까 장군 보살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형부와 연을 맺어라. 형부 옆에서 자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큰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막내 동생을 성적으로 넘보려 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첫째 언니를 살해한 이유와 좀 연관이 됩니다. 언니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 막내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걸 알아차렸기 아하. 때문에 그래서 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 동생까지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또 항의를 했을 것이고,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한 것이다. 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가 피해자? 자, 관련해서요, 이 첫 번째 피해자, 이 사망한 여성의 가족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가시죠. 그 사진이 누가 봐도 약을 먹여서 기절한 듯한 그런 모양을 아예 대자로 뻗어 있어요. 뻗어 있고 나체를 이쪽 발 밑에서 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 뒤에다가 증거 1, 증거 2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기자분한테도 얘기하고 검찰 쪽에도 얘기한 거고 지금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살인 사건이다 아니다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성폭력까지도 조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이런 자가 저런 행동만 했을 것 한 명의 피해자만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 가해자가 마지막으로 은신했던 장소에서 이런 정말 황당한 사진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약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나체로 있는 여성의 사진이 발견이 됐고 그 뒤에 증거 1이 저건 뭘까요?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또 휴대전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휴대전화 안에도 또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뭔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자 가해자
뭐 여자 관계가 되게 복잡했다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른 내연녀도 있었던 게 지금 밝혀졌는데요. 또 A라는 다른 여성은 이 남자한테 고급 자동차를 줬다고 하고요. 또 B라는 또 다른 여성입니다. 여성 B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영치금 이제 감옥이나 구치소 갔을 때죠. 1,000만 원을 넣어줬다고 하는데 일단 이 여성들이 가스라이팅 피해자인지 아니면 또 공범인 조력자인지 경찰에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앞서 들으신 그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유가족들과 계속 뭐 취재 과정에서 뭐 말씀을 좀 들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만 해주십사 했더니 이 가해자 자칭 타투이스트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수법으로 보면 처음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게다가 다른 여성들 사진까지도 많이 발견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서 신상 공개 살인범이니까 예.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상황에 이 가해자가 이게 체포되고 나서 바로 다 범행을 자백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법 체계에서 신상 공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하, 예.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게 더 추가 수사를 하면 다른 범죄들이 드러날까 봐 그냥 아예 교도소로 숨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